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CTP43 스텔라에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관련해서 유럽 피부과학회 EADV 이 컨그레스 회의에서 공개했다는 소식이죠. 이 스텔라에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에서 퍼스트 무브를 나름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오늘도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새벽에 9월달 FOMC 관련되는 어떤 연준 의사록이 이제 공개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9월달에는 이제 매파적 이제 동결이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장, 글로벌 시장이 긴축 관련된 우려감으로 장기 채물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유가도 좀 안 좋으면서, 최근에 8월달, 9월달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죠. 그러면서 나름, 주도주들도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연준 의사록에서 이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어떤, 이 비둘기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어떤 흐름들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가 이제 이런 금리 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0.71%,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73% 올라가면서 오늘 국내에 이제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리단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면서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최근에 낙폭이 셌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급등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율 자체는 오늘은 이제 이런 20전 정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선물 쪽에서는 2600억대 일단 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어제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매도입니다. 지금 1000억대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수단을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이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받아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2차 전지 쪽으로 코스닥에서 매기가 많았는데, 일단 뭐 1000억대 이상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뭐 그 섹터에서 일단 매도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거래소 쪽에서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세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 연기금이 일단 매수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2400선이 뭉개지느냐 뭐 이런 어떤 단기 급락에서 다시 이제 2500선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오늘 1% 일단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급등이 좀 나오면서 834선까지 일단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3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배 가까이 지금 상승 종목분들이 많으면서 종목별 이제 상승의 어떤 반등세 흐름이 확산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개별 이제 낙폭이 많았던 종목에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흐름을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142,500원 14만원대 중반이나 15만원대 흐름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프로그램하고 이제 외국계 매수세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면 JP모건 쪽에서 7천주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헬스케어도 이제 0.41, 제약도 0.61, 여전히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3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만 20일 이평선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어떤 흐름에서 거래는 계속 이제 죽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 자, 셀트리온의 스텔라나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이 CTP 43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판상건선, 이 건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피부의 어떤 경계가 뚜렷하게 이제 다양한 크기의 이제 은백색 비닐이 막 고이면서 홍반석 뭐 구진이나 판을 뭐 형성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뭐 완치도 잘 안 되고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피부에 이제 상피 이제 부분들을 그 자기 이제 그 외부로 이제 인식을 해가 공격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벌어지는 어떤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재발이라든지 완치가 어려운 어떤 질환이 이제 그 건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판상형 건선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3상 52주 결과를 발표했다. 요게 독일에서 이제 개최되고 있는 14일까지 이제 베를린에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은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럽 피부과 학회, 유로피안 아카데미 오브 더마톨로지 앤 베넬롤로지, 요 더마톨로지가 이게 피부과 요런 거죠. 그래서 피부과 학회 관련해서 이 발표인데요. 이번 그 콩그레스니까 여기서 이제 판상형 건선 환자 509명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이제 스텔라와 비교해가지고 CTP43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호성을 유사성을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행 방법을 보면 스텔라하고 CTP43 투여건을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텔라 투여군 같은 경우에는 그 16차부터 이 CTP43으로 교체해서 아니면 이제 그 스텔라 투여 후에 50,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교체한 부분하고 스텔라 투여건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했을 때도 스텔라만 이제 한 거 투여군 간의 유효성, 이 안전성, 유사성을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 투여 1년 동안에 모니터링한 결과, 스텔라라 투여 유지군 대비해서 유효성도 유사했다. 그래서 유사성을 다 지금 확인을 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군의 어떤 이상 반응 비교 시도 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나 물질에서 이제 뭐 배양을 해가지고 투여하는 이제 항체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킬수록 약효가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또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스텔라라 투여 유지군과 CTP43 관련되는 부분도 여기도 뭐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안전성, 그 다음에 유효성, 그 다음에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좋은 확인을 했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에 지금 풀레벨로 이제 허가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라 관련되는 작년도 기준의 시장 규모는 23조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압도적으로 뭐 많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17조니까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작습니다만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뭐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오리지널 제약사들보다는 이 스텔라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터커라든지 에버그린 전략들 자체가 휴미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는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는 어떤 시장이죠. 그리고 미국 내 특허 합의도 이제 최종적으로 8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미국의 이제 허가 획득 시 2025년도 이제 3월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선두 그룹으로,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를 조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남은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서 글로벌 자가 면역 치료제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 지금 스텔라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3상 단계에 이제 있는 것들이 한 뭐 한국에 3군데,
그 다음 아일랜드의 알보텍, 여기가 그래도 좀 제일 좀 빠른 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암젠, 독일의 포마이콘, 인도의 바이오콘, 중국의 바이오테라 솔루션.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조금 이제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받는 이 중국 쪽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진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 강도가 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뭐 빅파마 같은 뭐 암젠 같은 이런 회사들도 바이오시밀러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셀트리온이 초기에 이제 성장 가도를 했던 것보다는 어떤 바이오시밀러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 약물이 한 10개 정도 내외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라든지 경쟁 강도가 세워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는 물질 특허가 만료고요. 내년도 이제 24년 7월 달에 유럽에서 물질 특허가 만료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협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특허 만료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진입에 대비해서 특허 뭐 방어라든지 라이센스 협의에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B가 굉장히 강력하게 뭐 그 방어를 했는데요. 여기 얀센 같은 경우에는 견제 관련되는 움직임이 상당히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수월한 어떤 시장 진입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제 올선 위에 그 견조하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달에는 주총 23일 전에 이 15만 원대 건 가격 위로 올라가고 10월 달에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허가,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방으로 올라갈 어떤 급격한 어떤 흐름들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지금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